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두서가 없더라도 들어주세요. 이렇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정말 글자 그대로 돌아버릴 것 같거든요. 일단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어머님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멋대로인 성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배려심 없는 어머님의 말씀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눈물 젖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갈라서기로 했지요. 남편과는 학교 선배의 소개로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성격이 낯을 많이 가려서 소개팅이라던가 그런 자리를 별로 좋아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선배 말로는 남자답고 책임감 있는 정말 괜찮은 친구라서 소개해주는 거라대요. 그리고 소개팅을 주선한 학교 선배도 워낙에 평판도 좋고 사람 좋기로 유명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선배 안목을 믿고 한번 만나보겠다고 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만나서는 솔직히 소개팅이라는 게 서로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자리잖아요. 저랑 남편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요. 이미 서로 사진으로 얼굴도 봤고 배경이라고 해야 할지 조건도 어느 정도 서로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매력 어필을 하느라 바빴달까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소개팅한 지 2달 만에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크고 작은 사건 없이 연애하다 무르르듯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단지 남녀 둘이서 좋다고 될 일이 아니라더니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생각지도 못한 조건들까지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제 학벌이었습니다. 남편은 대학교를 마친 뒤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반면 저는 대학원에 박사까지 마치고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 가게 된 것은 제 의지도 있었지만 친정어머니가 워낙 배움에 욕심이 있으신 분이라서 친정어머니의 뜻을 따른 것도 있네요. 친정어머니께서 워낙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라셔서 위에 삼촌들에게 치여서 대학에 가질 못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딸을 낳으면 좋은 학벌에 능력 있는 여자로 자라길 바라셨다대요. 그리고 그런 친정어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 남편보다 사회생활 경력은 짧았지만 연봉은 높았어요. 원래 많은 회사들이 박사 출신들은 그것도 경력으로 쳐주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제가 박사 출신인 건 알았어도 연봉까지 자기보다 높을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로 경제적인 사정을 오픈했을 때 남편이 직장 생활을 얼마나 했다고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았냐며 크게 놀라했어요. 그리고 반면에 저는 저대로 남편의 직장 생활이 7년 남짓이었는데 모아둔 돈이 1억도 안 돼서 놀랐고요. 하지만 이런 걸로 나온 결혼 이야기를 엎을 생각은 안 했습니다. 남편도 성실하고 저도 성실한 사람이었으니 돈이야 앞으로 벌어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상견례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지역 내 식당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께서 일방적으로 1시간 반을 이동하셔야 했지만 어머님은 차가 없으셨고 저희 부모님은 있으셔서 그러려니 하고 진행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희 친정부모님보다 늦게 오신 것도 부족해서 저희 부모님더러 늦어서 미안하다던가 오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의를 중시하시는 친정어머니께서 이미 이때 어느 정도 기분이 상하신 눈치셨지요. 그런데 이후로 시작된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선 당신은 원래 성격이 솔직하고 당당하다며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라면 상대의 기분은 생각지도 않고 전부 다 내뱉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의 화법은 제 학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점을 찍었어요. 어머님께서 먼저 저를 보면서 한숨을 푹 내쉬고는 솔직히 걱정이네요 하고 말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친정어머니가 뭐가 걱정이시냐고 대놓고 물으셨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지만 그 쓸데없이 학교 다닌다고 허송세월을 보냈으니 이제 어느 세월에 살림을 가르치나 싶다고. 앞으로 저 가르칠 생각에 까마득하시다며 살림이란 게 원래 자꾸 해봐야 느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당분간은 당신이 저를 옆에 끼고 가르칠 생각이라대요. 저는 저대로 금시초문이라 당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친정부모님도 기함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친정어머니께선 돈 들여서 유학 보내고 박사까지 시켰는데 살림이나 시키실 생각이시냐며 그럴 거면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셨지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나서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셨을 거라며 절대로 제가 회사를 관둘 일은 없을 거라고 자기 어머님더러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면서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는 그때부터 사이가 있는 대로 어긋나 버렸어요. 하지만 결국에 너희들만 잘 살면 되는 거다라는 친정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때까지도 남편과 제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결혼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가 있고 5달 후에 남편과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고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다시 어머님이 슬금슬금 저희 살림에 간섭을 하려 드셨습니다. 발단은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돌아온 신우 생일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신우 생일이니까 다 같이 밥이나 먹자 하며 시댁으로 오라셨고 그래서 신우가 평소 좋아한다는 생크림 케이크에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서 시댁을 찾았지요. 그런데 막상 도착한 시댁에는 먹을 거라곤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어머님께서 저더러 같이 상을 차리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본적인 건 돕기는 했는데 정작 신우는 방에서 뭘 하는지 나와보지도 않고 어머님께선 제가 하는 재료 손질이며 칼질이며 당신 성에 차질 않았는지 싫은 소리를 계속해서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2~3번 더 반복되면서 저도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오라니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보면 매번 저에게 이것저것 가르치려 하시는 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대학을 다니면서부턴 자취도 오래 했고 유학도 2년이나 했으니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았거든요. 다만 저 하나만 챙기며 살면 되었기에 어머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남편보다 돈도 잘 버는 상황에서 왜 살림까지 도맡아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음식에 있어서는 둘 다 아침도 안 먹지. 점심은 회사에서 해결하지. 그러니 저녁 정도만 밑반찬에 메인 몇 가지 사다가 먹으면 충분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자꾸 사다 먹으면 몸이 축난다며 그래도 해 먹어야 한다고 그러니 제가 배워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셨고 그래서 틈만 나면 저를 시댁으로 불러들여 이것저것 가르치려 드셨지요. 하지만 남편과 마찬가지로 평일 내내 일하다 주말에 비로소 숨 좀 돌리는데 왜 매번 저한테만 자꾸 뭘 배워라 하시니 그것도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머님께 앞으로도 계속 음식을 가르치시려고 부르실 거면 차라리 남편을 부르시라 했네요. 그 사람이 저보다 부엌 일도 잘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배우는 편이 훨씬 효율적일 거라고요. 그러자 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그리고 물론 남편이 불려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어머님이 저한테 음식을 가르치려 드셨다고 제가 남편하고 이혼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식어버리게 만든 건 올해 초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올 봄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류유산으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건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게 왜 애엄마 잘못이냐 생각했지만 막상 제 일이 되니 누가 뭐라건 간에 그저 제 잘못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무슨 실수를 해서 아이가 떠났을까 하는 자괴감도 상당했지요. 그렇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제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솔직히 당시에 저는 잘 몰랐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마냥 딱했다대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회사에 휴직을 내고 친정에서 요양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하고 상의 끝에 결정된 일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어머님께서 영 마뜩찮아 하셨습니다.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남편 두고 친정까지 가고 그러냐와 다름없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땐 저도 애가 유산된 것도 그렇고 회사를 쉬게 된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제 잘못 같아서 그런 어머님께 말 한마디 서운하다, 속상하다 소리를 못했어요. 그저 죄인마냥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듣고만 있을 뿐이었지요. 그래도 어쨌든 친정에 간다 생각하니 힘은 좀 나대요. 그런데 친정에서 돌아오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혼자 있는 아들이 안쓰러워 그러셨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와 계셨거든요. 남편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자기는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답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진보딸이 싸들고 온 양반을 자기가 무슨 수로 쫓아내냐면서 그래도 이제 제가 왔으니 어머님이 알아서 가실 거라고 며칠만 참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도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아이를 잃어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남편이 야속했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튿날 저는 큰 충격을 받아 어머님과는 더 이상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어머님이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을 멋대로 합치시고 버리셔서가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마음대로 옷장 정리를 해준답시고 제 옷은 창고에 밀어넣으시고 여기서 얼마든지 머물다 가겠다는 듯 보란듯이 당신 옷을 옷장에 걸어놔서도 아니었고요. 그건 바로 제가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서 보관해두었던 임신 테스터기와 미리 준비해놓은 베넷 저고리를 어머님이 멋대로 처분해버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둔 곳을 착각한 건가 싶어서 집안을 샅샅이 뒤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님이 뭘 그렇게 찾냐 물으시대요. 그래서 혹시 제 물건에 손대셨냐고 애둘러 여쭤봤더니 잠깐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아 그거 내가 버렸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왜 제 물건에 마음대로 손을 대셨냐고 화를 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솔직히 아이도 떠났고 친정에서 마음을 달래고 왔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두 가지는 오래오래 간직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단지 제가 큰 소리를 냈다는 그 사실 하나만 물고 늘어지시면서 어디 감히 시애미한테 목에 핏대를 세우느냐고 같이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친정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발 나 좀 다시 친정으로 데려가 달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제 남편이 당신 아들이니 당신 편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거기다 전화를 걸어서는 빨리 오라고 네 마누라가 나 잡는다고 나오지도 않는 곡소리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튼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만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저희 친정부모님이 도착하시기가 무섭게 남편까지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오대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제가 남편더러 어머님이 내 물건에 손대신 거 아냐? 우리 애기 베넷 저고리 버리신 것도 아냐고 따졌습니다. 친정부모님도 어머님더러 아무리 자식이 사는 집이라지만 엄연히 남의 집인데 집주인이 자리 비웠다고 멋대로 오셔서는 이게 무슨 경우냐고 큰 소리를 내셨지요. 그러자 남편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저희 친정부모님더러 일단 죄송하다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대요. 그러니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네가 왜 사과를 하느냐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들 집에 왜 못 오냐. 그리고 애 죽여놓고 뭐 잘했다고 유난이냐며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딸 공부 많이 시켰다고 목에 힘 꽤나 주더니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낳는 거 어디다 써먹느냐고 사기 결혼이랍니다. 저는 정말이지. 제가 어머님에게 좋은 감정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무식하고 경우 없으신 분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충격이 더 컸고요. 그래서 제가 친정으로 가겠다며 제대로 정리도 못한 짐을 다시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정아버지께서 네가 왜 친정으로 오느냐며 저희 남편더러 지금 당장 짐 싸서 어머님 모시고 나가라시대요. 엄연히 이 집이 내 명인데 왜 내 딸이 집을 비우느냐고 네가 나가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당황한 얼굴로 남편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 따지셨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은 저희가 사는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줄 아셨던 모양이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이 말하기를 하도 어머님이 저를 밉게 보셔서 자기 딴에는 점수 좀 따겠다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자기 앞으로 집을 해주셨다고 했었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막말로 저희 어머님도 웃긴 게 제가 결혼하고자 선택한 사람이니 이렇게 말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지만 저희 남편이 뭐 얼마나 조건이 대단하다고 저희 친정에서 집까지 해주면서 사위로 맞이했을 거라 생각하신 걸까요? 아무튼 기도 안 차는 상황에서 친정아버지도 황당해서 표정을 못 감추시고 그렇게 남편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거의 강제로 어머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보여준 태도는 100%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딴에는 중립이 아닌 어떻게든 제 편을 들려고 했던 게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한테만 발길을 끊고 살아볼까 그런 생각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식이냐곤 남편하고 신우둘 뿐이고 그나마 신우는 딸이라고 해도 저희 남편하고 차별받으며 자라서인지 어머님과의 관계가 썩 좋질 못하거든요. 그러니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이 어머님 뒤치다꺼리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도와드려야 할 게 불보듯 뻔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결국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원한다면 어머님과 철저히 연을 끊고 살겠다 했지만 천륜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다들 알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저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달라지기라도 하면 그 원망은 제가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싶대요. 그래서 이혼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혼하겠다고 어머님께 알리니 어머님이 꺼이꺼이 우시면서 제가 그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다고 늙은 당신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하시대요. 정말이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지막 헤어지는 자리까지 한순간도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 모습도 보고 있기가 버겁더군요. 그래서 그런 어머님에게 전에 없이 냉랭하게 죄송하다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결국엔 이혼해주겠다고 하대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이혼밖에 없는 것 같다며 미안하다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님, 당신 손으로 아들 가정을 파탄내셨다는 정도는 이제 잘 아시겠지요? 부디 오래오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괴로워하시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